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헌법재판소의 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밀약설이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문형배 재판관은 사법고시 28회 사시 합격했죠. 그리고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동기생인데 호영호재 한다고 하지요. 나이는 1살 차이입니다. 문형배 씨가 65년생, 이재명 대표가 64년생이니까 뭐 1살 차이인데 이렇게 호영호재 한다는데 이재명 대표와 어떤 밀약설, 어떤 짜여진 각본이 아니냐. 참 이래서 걱정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요,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한 탄핵심판 진행 상황에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고 공분이 폭발 직전에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탄핵심판하는데 문형배 그 재판 그 소장 대행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공정성에. 그런 게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법치주의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밀약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서 과거부터 친분이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는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요소 아닐까요?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둘러싼 바로 논란이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국민들 사이에는요, 문형배 대행과 이재명 대표가 이미 탄핵심판의 결론을 정해놓고 모든 절차를 요식행위로 치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법조계의 네트워크, 특히 이광범과 LKB 사단이 헌재뿐 아니라 공수처, 오동훈, 서울지방법원 등을 장악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조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방법원에 있는 판사들, 진보 성향이 강하지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 정계선 씨도 우리법연구 회장을 했고 문형배 재판관도 우리법연구 회장을 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리로서 정치적이고 중립성을 지켜야 하지만 현재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 구도로 전략했다는 비판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과거 진보성향 법조계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이는 헌재 내 특정 이념적 색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만 신속히 진행하며 다른 고위직 탄핵심판은 지연시키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의도적 절차 진행이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2030 세대를 포함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헌재가 짜여진 각본대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는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 유혈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노후할 것입니다. 지금 2030 세대들이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말하는 것, 글로, 수기로 이 정부를,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걸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 놀랍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부당한 정치적 탄핵과 불공정한 재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헌재와 민주당을 향한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결론이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국민적 저항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헌재 자체를 겨냥한 폭발적인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는 바로 국가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강범과 LKB 사단이 윤 대통령을 덫에 몰아넣으며 법치와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를 상징하며 국민적 저항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와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특정 세력이 공권력을 악용해 국가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 주요 사법기관이 특정 세력의 도구로 전락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 세력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재판관들은 국민 앞에서 양심선언을 하고 헌법에 따른 공정한 결정을 약속해야 합니다. 헌재는 정치적 압력과 편향된 이념으로 벗어나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헌재가 짜여진 각본대로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유혈 사태의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를 위협하는 대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문형배 대행과 이재명 대표 간의 밀약설, LKB 사단의 조직적 조종 의혹은 헌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국민적 신뢰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헌재는 정치적 조작과 편향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는 진정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재는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헌재에서 하는 걸 보면 참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여러분, 정계선 재판관이 이해충돌 방지법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피 신청을 했는데 7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일괄 변론 기일을 지정했지요. 오해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지정을 이의신청했는데도 역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피청구인이 당사자가 직접 변론을 한다고 하는데 증인을 신청했는데 증인하고 피청구인을 분리해서 변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어찌 분리해서 변론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심리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의 임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